잘 보셨어요? 네. 역시 그 어린 시절의 눈이랑 지금의 눈이랑 많이 다 다르네요. 아 옛날에 그냥 봤을 때 그냥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고 내용 되게 깊고 저는 되게 잘 봤습니다. 남자인데 원래 남자들 이런 거 잘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같은 영화를 이제 여자 아이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알베르토 씨가 어렸을 적에 저도 봤어요라고 얘기하셔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보신 소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점들이 좀 특히 다가왔다라든가. 네, 정말 물론 이거 가족들이 아기들에게 대라고 같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환상적이고 되게 장면들이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역시 월트 디즈니 영화 잘 만들잖아요. 근데 30대 남자 보기에는 일단 멋있는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저도 그렇게 그거 절대 전혀 기억 못했는데 자꾸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이제 용기랑 그 따뜻한 마음씨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정말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 월트 디즈니가 만든 영화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애들이 보는 건데, 근데 되게 생각해보니까 의미 되게 깊어요. 월트 디즈니 되게 가장 유명한 명언 그거 있잖아요.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꿈을 꿀 수 있으면 그러면 알 수가 있다. 이거 보면서 정말 그거 생각해서 역시 뭐라고 해야 돼? 월트 디즈니 사장님? 알아보지? 월트 디즈니 사장님이 역시 본인이 하신 말씀 굉장히 믿고 본인의 회사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의 그런 말이 딱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생각보다 약간 가벼운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재미도 있고 좀 더 편하게 2시간 보낼 수 있는 영화인데 생각도 하게 되고 감동적이고. 그쵸. 지금 알베르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편하고 가벼운 내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동화지 신데렐라 같은 얘기는 한 명의 성장하는 여성으로서 더 이상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그런 스토리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20대와 이제 30대 후반까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느꼈던 좀 다른 느낌은 약간의 변형되고 각색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신데렐라는 원작 속에서는 그냥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서 계속 재투성이로 일만 하면서 집을 떠나지 못하지만 결국 왕자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은 자기가 말을 탈 줄 알았고 말을 타고 뛰쳐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되게 멋지고 매력있다고 보았거든요. 굉장히 현대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는 그런 신데렐라의 새로운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자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장난 아닌데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네, 정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의 선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분이 신데렐라도 그랬고 왕자도 그래요. 사실 본인이 일을 거짓말하면서 왕자라고 말 안 하고 일을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진출하기 전에 일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랑하는 여자 만나고 책임감 생기고 아버지한테 좀 단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네, 멋있었어요, 되게. 네, 두 남녀가 처음 만나던 장면 기억하시죠? 산 속에서 말을 타다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저는 또 연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두 남녀의 그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서로의 눈 속에 거의 빠져들 것처럼 물론 연기이지만 정말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케미스트리가 좋았는데 남자 여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은 참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내가 남자니까 이제 알베 씨는 남자로서 봤을 때 신데렐라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연기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연기 아니고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장면에서 신데렐라 가장 큰 매력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그래도 자기의 말 바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원장님한테. 사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반했으니까 좋아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용기 있게 본인의 마음 바로 열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래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뭐 연수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바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딱 어느 순간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그때 정말 첫날부터 바로 마음을 다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케미스트리 좋은 케미 생겼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서로를 간보고 썸을 타고 뭐 이렇게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을 굉장히 즐기는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남녀의 처음 만나는 장면에는 썸이란 단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나의 호감을 드러내는 그런 많은 어떤 작업적인 장치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적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왕자님이 이제 키트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정말 신데렐라 난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죠. 당신과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만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우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클럽에서 우리가 써먹을 만한 혼자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 다시 만나요. 뭐 다시 볼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소라고 왕자님이 얘기했을 때 이제 신데렐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도요. 다시 만나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만나요라는 얘기를 특히 여자들은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없어 보일까봐 그런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것은 고파 보일까봐 라는 이유로 항상 애프터 신청은 남자만의 것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적어도 신데렐라는 어쩌면 그냥 동화 속의 주인공이었을 뿐이었던 신데렐라는 이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현대 여성에게 사랑이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따뜻한 마음씨랑 그쵸. 딱 그 순간에서 딱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지. 자기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메시지,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랑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라고 막 한 번에 보자마자 자신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쵸? 또 저는 솔직히 이건 항상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 어떤 가난한 사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특별하지 않은 사람 조금씩 잘 되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저희 왜냐면 꼭 뭐 결혼하는 거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조그만 것들이 또 저희 일반 사람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좀 딱 따뜻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시한 얘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맨날 그렇게 이루어지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영화 볼 때 딱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어떤 대사나 어떤 장면 없었어요? 없으면 내가 먼저 말할까? 저는 맨 마지막으로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그 받아들일 수가 문장 있냐고. 되게 너무 멋있었죠. 멋있었어요. 그 뭔가 그 원어민의 발음으로. 왜냐면 솔직히 결론. 아니 잠깐만 원어민의 발음으로 Will you take me 이거 있잖아요. 네. 그 문장 기억나시죠? 왕자처럼 얘기해 줄 수 Would you 있어요? take me as I am? 맞아요. Will you take me as I am? Will you take me as I am? Will you take me? 그런 말을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굉장히 듣기 원하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원하고 또 나 역시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듣고 싶지만 저는 이 문장을 현실에서 들어본 적이 아직 없는데 영화 속에서 미리 듣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지금 살짝 우울하기도 하네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프로포즈는 굉장히 달콤하고 한 방에 어떤 그 문장의 매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알베 씨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에 이어지는 생활이란 것은 상대방 그대로를 또 계속 받아들이는 과정,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겠죠? 그거 정말 재밌는 거예요. 두 분 다 왕자님이랑 이제 신데렐라 계속 신분을 가리다가 맨 마지막으로 딱 이제 서로 이렇게만 다시 만나고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이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딱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생각해 보면 신데렐라가 단지 제투성이 신데렐라에서 공주님이 돼서 왕국을 지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런 동화로서의 의미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키트와 엘라의 성장 스토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키트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까 뭐 어떡하지 뭐 셜리나 공주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 저는 사랑이 중요해요 라고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순간 성장해서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제투성이 신데렐라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어머니를 뭐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어떤 성장의 포인트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시고 싶은 그런 관객분이 계신가요? 난 이렇게 봤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봤지? 라던가. 저 그 문자 또 한마디 붙일게요. 또 저는 다 되게 좋아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만 좀 실망했어요. 이런 건 얘기해주세요. 신데렐라가 이제 여관 딱 됐을 때 계모를 연소하는 거예요. 저였으면 딱 복수할 수 있는 딱 그 순간 왔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복수할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신데렐라 완벽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나왔잖아요 자막에 용서할게요. 그래놓고 내쫓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포인트도 좀 괜찮았고요. 뭐 용서를 한다는 일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생애 중요한 부분들을 빼앗아가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또 자신이 생각하던 가치관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 친절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뭐 자신이 생각하는 선에서 어떤 타협을 했겠죠, 그렇죠? 저라도 용서는 못했을 겁니다. 네, 재산을 몰수해서 추방시켜버렸죠. 영화 난 이렇게 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마이크가 있고요. 손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알베르토 씨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돼요.